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방금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김포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오늘 주말이라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장을 다 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타지 말라니까 라는 말이 들리더니 곧이어 뭔가가 제 왼쪽 발목 뒤쪽 뼈 튀어나와 있는 곳에 쿵 하고 부딪히더라고요. 순간 너무 아파서 아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고 뒤돌아보니 10살 미만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저랑 부딪힌 거더라고요. 뒤에서 들렸던 타지 말라니까 라는 말은 그 아이에게 자전거 타지 말라는 그 아이 엄마가 한 말이었나 봐요. 아파서 아 소리가 튀어나올 정도였으니 제 표정은 당연히 구겨져 있었고 돌아봤을 때 그 아이 엄마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죄송하단 말에 바로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엘리베이터가 저희 층에 섰고 사람들이 내리면 타려고 한쪽으로 비켜서느라 지나쳐가는 그 아이 엄마 쪽을 보게 됐는데 그 아이 엄마가 저를 뚫어지게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설마 나를 째려보는 건가 싶은 마음에 봤더니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계속 보더라고요. 도대체 왜? 내가 애를 친 것도 아니고 애가 자전거로 나를 쳤고 내 바지는 하필 또 아이보리색이라 자전거 바퀴 자국까지 났음에도 그냥 넘어갔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째려보는 거지? 라는 생각에 그 아이 엄마에게 갔어요. 아줌마, 제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표정을 구겼답니다. 사과를 했는데도 표정을 구겼다며 그런 인성이 어쩌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처음 겪어봤어요. 그럼 제가 바지까지 더러워지고 발목까지 자전거한테 내어줬는데 웃으면서 사과까지 받아야 했나요? 그래야 인성이 좋은 거고 저처럼 인상을 구기면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건가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럼 제가 웃어야 하는 거냐고 사과를 받고 말고는 제 마음 아닌 거냐고 죄송하다 말하면 그게 사과가 된 거냐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표정을 좋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고 같이 장 보러 왔던 아가씨 남편 여동생이 어느새 따라와서 듣고 있었는지 인성 운운하는 말에 터져서 그쪽 아이가 잘못했는데 어디서 인성을 운운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쪽은 빠지라대요. 이게 요지는 아니지만 만약 그 당사자가 이 글을 보고서 사실대로 안 적었네 어쩌네 할까봐 다 적어요. 그쪽 일행인지 장 보고 나가시던 아주머니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말리시고 서방님, 아가씨 남편도 말리는 사이에 그 아줌마는 마트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가면서도 인성 운운하고 그 아들 마트 자동문 빠져나가면서도 자전거 타고 가더라고요. 그 사이 자동문 사이에 두고 멀어져가는 그의 엄마한테 저보다 더 열받은 아가씨가 육두문자를 하나 날렸어요. 그래도 애 앞이라 그런 말 자제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인성 운운한 것이 육두문자보다 더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와중에도 그의 엄마, 저에게 당신 같은 인성 어쩌고 했습니다. 자기 애가 자전거 타다 부딪혀서 애 엄마가 사과했는데 그 앞에서 인상 구기면 인성 안 좋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 사과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 상식에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뭔가 생각하느라 그 앞에서 제대로 말 못해서 너무 답답해요. 애가 자전거 타다 안 부딪혔으면 제가 표정 구길 일도 없었겠죠. 그 사과 안 받고 제가 얼굴 구기면 그때부턴 제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근데 그 아줌마 마트 나가면서 카트는 왜 끌고 나간 걸까요? 마트 옆에 아파트 많던데 자기네 집까지 끌고 가려던 도둑은 아니겠죠. 그럼 몰상식한 인성 가진 사람이 사과받고 인성 구겼다고 저더러 인성 안 좋다고 한 건 아니겠죠. 마트에서 자전거 타는 아이에게 엄마로서 타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고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애초에 마트에 애 자전거를 왜 가져오나요? 그거 가져가면 뻔히 타려고 가져가는 걸 텐데 타라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는데 말이죠. 마트에 자전거는 가져가게 하면서 타지 말라고 말하면
그게 진짜 못하게 말린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사람 많은 데에서 애가 꾸역꾸역 자전거 타다 결국 저를 뒤에서 친 거잖아요. 세탁비라도 내놓으라고 할 것을 지가 자전거 타다 부딪혀서 이 사달이 났는데 그 남자아이 자전거를 타고 마트 출입문을 빠져나가며 뒤돌아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지네 엄마랑 싸웠다 이거겠죠.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말이죠. 애는 잘못을 모르고 효심만 가득하고 엄마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식 사랑만 넘치더라고요. 김포 대형마트에서 애 자전거 타게 두다가 사람이랑 부딪히게 해놓고 사과했는데 표정 구겼다고 오히려 째려보고 인성 운운하던 아이 어머니 당신이 맘충이에요. 사과했다고 맘충 아닌 거 아니고요. 이 글 보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아줌마 행실을 보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고 싶은데 저는 부끄러움은 아는 사람이니까 세탁비만 받을게요. 추가. 할 일이 있어 지금까지 깨어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도 울컥울컥 아직도 화가 나네요. 이 글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중간중간 들락날락 했는데요. 화가 나서 목덜미가 뭉치다가도 같은 생각 해주시는 분들 댓글 하나씩 달릴 때마다 그래도 잠깐씩은 진정됐어요. 중간에 아가씨 남편 호칭을 아주버님이라고 썼다가 혼란을 드린 것 같아 서방님으로 고쳤는데요. 평소엔 성 붙여서 무슨 서방님으로 부르는데 여기다가 평소 부르던 대로 쓰자니 괜히 저 때문에 기분 좋게 하루 보내고 마지막에 불미스러운 일을 함께 겪게 했는데 한 번 더 거론되게 하는 게 실례일 것 같았고 그냥 서방님으로 부르자니 좀 더 혼란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서 아주버님으로 썼었어요. 무슨 서방님으로 부르기가 뭔가 어색하게 느껴져서 정말 호칭이 그것뿐인지 여러 번 찾아봤었는데 인터넷에서 아주버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글을 봤던 기억이 나서요. 혹시나 이 부분 때문에 자작 아니냐 할까봐 덧붙입니다. 대댓글로 다른 분들이 해명해 주셔서 마트 영업 날짜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자작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마트 다녀온 영수증 사진 첨부할 수 있어요. 사실 김포 지역 카페에 글을 쓸까 저도 찾아봤는데 결혼하면서 가입은 했는데 등업을 안 해서 글을 보지도 못하는 등급이더라고요. 그런데 등업을 하려면 무슨 동, 아파트를 산다면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까지 다 적어야 해서 개인정보가 털릴 것 같다는 생각에 등업 신청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행복 나눔? 이런 뜻의 카페라 진짜 다들 소소하게 일상 올리시고 기분 좋은 일만 올리시는 것 같은데 괜히 또 제가 글을 올려서 들쑤시는 게 될까봐 염려도 됐고요. 어디 가서 할 말 못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마주쳤을 때 피하지 않고 다가가서 물었겠죠. 거리는 3, 4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 아줌마는 총 2단계의 자동문 중 매장 쪽과 가까운 자동문 쪽에 가깝게 있었고 전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남이 이런 일 당하면 앞장서서 시원하게 말하는데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고에서 나온 듯한 말이 튀어나와서 말문이 막혔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도 있어서 목소리 높이는 모습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근데 차를 타고 오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어깨부터 팔까지 굳더라고요. 꼭 글이 유명해져서 당사자도 이 글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예의 없는 사람인지 몰상식한 사람인지 꼭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추가. 방금 많은 분들이 다독여주신 덕분에 마음이 풀렸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로 들어왔다가 가해자가 남긴 댓글을 봤네요. 혹시나 삭제할까봐 캡처했습니다. 글 쓰고 생각하니 그 사람은 이걸 봐도 자기 반성이 전혀 안 되겠구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가해자님, 제가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해명해보세요. 그때처럼 똑같이 사과했으나 받지를 않고 얼굴을 구겼다며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맘충이란 말, 저는 애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을 맘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를 통제 못하는 엄마들도 맘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니까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애니까 통제하기 힘들죠. 주변 조카들 많이 봤기 때문에 애 낳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저 가해자를 맘충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자기 애가 잘못을 했으나 그것을 생각 않고 오히려 그것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만들며 따지고 드는 뻔뻔함과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해자분 글 보시고 맘충이란 말에 기분 나쁘셨다니 정말 바라던 바고요.
앞으로도 두고두고 생각나서 생각날 때마다 낯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잘못은 모르고 기분만 나빠하니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본인이 피해자다 생각할 것 같지만요. 맘충이랑 단어만으로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많은 분들을 생각해 애 엄마로 순화하겠습니다. 가해자분 댓글 기다리고 있어요. 꼭 다시 댓글 남겨주세요. 세 번째 추가. 글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확실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애엄마 댓글 지우고 가셨네요. 지우면 네가 어쩔 거냐는 거겠죠. 네, 어쩔 도리 없어요. 그냥 그 아줌마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간혹 생각나서 후회라든지 반성이라든지 하겠죠. 그럼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런 개념으로 살아갈 거라면 많은 분들이 댓글로 걱정하신 대로 밖에 안 되겠죠. 일단 마트에 전화했습니다. 그 아줌마 찾아내라, 보상 받을 거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마트에서 알바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래서 그날 일에 대해서 요점만 차분히 설명하고 댓글에서 말씀하신 대로 롤러브레이드나 힐리스 같은 바퀴 달린 신발이라든지 자전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바퀴 달린 신발까진 봤어도 자전거는 그날 처음 본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탄 사람들이 애든 어른이든 이용 자제를 바란다는 문구를 마트 앞에 붙여주거나 혹은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을 보안 요원이라든지 직원분들께서 즉각 제지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런 글까지 남긴 마당에 징징대기만 하고 이제 기분 풀렸어요 라고만 넘어가기엔 댓글로 함께 공감하고 울분토해주신 분들께 감사해서요. 전화 받으신 분이 바로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공감해 주시고 다독여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되려 저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하겠으나 말도 안 되는 논리 펼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아줌마랑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카트를 주변 아파트까지 가져갈 수 있고 다음날 마트가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연계한 곳이 있냐고 여쭸더니 그런 곳은 없으시답니다. 그분이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셨을진 모르겠으나 아줌마 그것도 좀 그러지 마세요. 카트 바퀴가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게 되면 손상이 되어서 한 대 수리비만 30만 원에 달한대요. 카트 집까지 끌고 가시고 그 다음날 마트에 전화하셔서 수거해가라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으시다던데 우린 그러지 말아요. 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추가. 이마트 일처리 빠르네요. 그런 거 타지 말라고 문구 더 걸겠다고 하십니다. 마트에서 킥보드까지도 회수해서 보관하는데 그 아인 그걸 장 보는 동안에 맡겨놨다가 받자마자 나가면서 탄 거였나 봐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여염이 심하고 여자들을 된장녀, 김치녀 등으로 비하하는 것 같아서 써봅니다. 물론 제가 겪어본 일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그냥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해요. 전 중학교 때 미국에 와서 쭉 여기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한국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서인지 중국,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더치페이 문화. 우리나라에서는 더치페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는데 솔직히 미국에서 저는 더치페이 문화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당연히 칼같이 더치하지만 사귀는 사이나 데이트 신청한 사이에서는 절대로 더치 안 합니다. 주변 남자들 보면 남자가 항상 돈을 당연하게 냈습니다. 일본에서 어학연수 온 친구도 여자친구 기념일에 몇백 불짜리 귀걸이 사준다고 용돈 모으느라 몇 주간 라면만 먹고 살았고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중국, 베트남에서 온 애들도 다 그랬습니다. 여자친구랑 기념일에 선물 뭐 살지 고민하고 여사친인 저한테도 물어보고 매일 여친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 사주고 했습니다. 백인 남자애들도 여자가 왜 돈을 내? 이런 태도였고요. 데이트하면서 여자가 돈을 내게 하면 남자가 능력 없거나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딱 하나 아는 더치 케이스인 동남아에는 더치하던 여친이랑 헤어지고 사귄 그 다음 여자한테는 100% 데이트 비용 다 내고 집 사오고 반지도 1.5캐럿 이상 3천만 원짜리 사주고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가 돈 없어서 더치한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만큼 그 여자 좋아해서 더치했다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여자애들은 데이트할 때 너무너무 당당해서 처음에는 속으로 뭐지 했습니다. 예쁘지도 않은 애들도 정말 당당하게 남자한테 요구하길래 속으로 와, 진짜 중국에서는 여자가 귀해서 저렇게 대접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들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판에서는 일본 여자가 더치한다, 순종적이다, 귀엽다 이러는데 속으로 솔직히 응? 했고요. 일본 여자애들 어학연수 왔을 때 엄청 많이 봤는데 그중에 더치하는 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아는 일본 여자들이랑 미국에서 보는 일본 여자들이랑 다른 일본 여자인지 궁금하네요. 여기 여자들도 남자 선물 사주고 밥도 사주고 돈 냅니다. 그런데 반반 더치 안 하면 무개념녀라는 타이틀이 여기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결혼 문화. 한국에서 남자가 집을 해오는 문화라서 남자들이 많이 손해본다고 한국 여자들 욕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형편도 안 되는 입장에 담지 남자라는 이유로 집을 무조건 해와야 하고 여자들이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결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 쪽에서 결혼식 비용과 집까지 장만해준 케이스를 벌써 몇 번이나 봤는데 글로벌하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온 남자들이었습니다. 진짜 제 친구들 결혼한 거 들어보면 여자가 거의 돈 한 푼도 안 내고 남자 쪽에서 다 내고 모셔갑니다. 제 친구들이 정말 특이하고 복받은 케이스인가요? 제 주변에는 일본, 중국 여자들이랑 결혼한 애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결혼할 때 장난 아니게 요구합니다. 물론 모든 여자들이 다 제 친구들 같이 운 좋게 좋은 남자들 만나서 결혼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외국에서는 결혼할 때 여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모셔가는 듯한 문화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준비 시작하면서부터 여자 가격 후려치기 하고 시집살이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워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반반 결혼하는 추세 아닌가요? 보통 그렇다고 들었는데 여염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같이 시집살이 하는 경우는 진짜 엄청 후진국 아니면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반반하는 애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집살이 그런 건 상상도 못합니다. 있다고 해도 당연히 사이코 소리를 듣지 여자가 참고 시부모님 모시는 게 미덕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명품 문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자들 된장녀라고 엄청 욕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명품은 일본이랑 중국 애들도 엄청 좋아하는데 왜 한국 여자만 된장녀라고 죽일 듯 까내리는지. 일본인, 중국인 여친 둔 제 주변 남자애들은 선물 줄 때 진짜 용돈 모아서 명품 선물만 사줬습니다. 명품이 아닌 선물은 상상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외국에서 까르띠에, 샤넬, 에르메스 매장 가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중국, 일본, 중동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 중국 친구 같은 경우도 여자애가 결혼할 때 티파니도 아니고 더 고가의 반지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어지간한 된장녀들이랑 중국녀, 일본녀들은 차원이 틀리다는 걸 한국 남자들은 아는 줄 모르겠네요. 주변 애들 보면 맨몸으로 결혼했고 시집살이 없이 시부모님이 사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결혼하고 애들 얼굴이 확 피었습니다. 여기서는 프로포즈 할 때 월급 3개월치는 모아서 반지를 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을 안 사오는 거면 대신 다이아 반지라도 근사하게 해준다는 게 얘네 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교포랑 결혼했는데 이 남자도 데이트 시작한 첫날부터 자기가 돈을 다 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더치하려고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걸 왜 해? 하고 물었고요. 남편 친구들인 교포 남자들도 더치페이 하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애 낳으면 다들 공동육아를 당연히 하고 서포트 해줍니다. 저는 이 글을 남자가 데이트하면서 무조건 돈을 다 내야 하고 결혼하면서 집을 사와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더치페이, 반반 결혼, 시집살이, 독박육아, 사회생활까지 다 해야 하는 슈퍼우먼에 명품도 들면 안 되고 스벅 커피도 마시면 안 된다. 아니면 된장녀, 김치녀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욕하는 명품 사랑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하고 있고
데이트 비용과 결혼 비용 문제도 여자 쪽에 맞춰서 잘해주려는 문화권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애들한테 한국 여자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은 진짜 한국 여자를 예쁘다, 똑똑하다, 상냥하다고 그럽니다. 한중일 다 비교해봐도 한국 여자는 인기가 정말 많은데 이상하게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들 너무 후려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자작이라고 미국에 살아는 봤냐는 글이 있어서 예전에 결혼한 외국 남사친이랑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해요. 일본 여자애랑 결혼했고 얘네 집에서 집도 사주고 결혼식 비용만 1억 넘게 들여서 해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애가 여자애 엄청 좋아하고요. 위에도 말했듯이 주변에 이런 케이스도 일반적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글을 쓴 겁니다. 외국에서는 더치페이 한다, 무조건 반반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많이들 한국 여자들 비하하고 욕하잖아요. 진짜 밑에 어느 주 고등학교 나왔다는 것까지 까야 신빙성 있다는 댓글 보고 좀 웃을게요. 그럼 본인도 지금 어느 대학 졸업하고 어느 회사 다니는지 까던지요. 여기서는 반반을 외친다기보다 서로 사귀면서 자연스레 형편되는 사람이 더 내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자를 조금 더 배려해주는 것 같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아기도 낳고 하면 훨씬 여자가 힘들어지니까 존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제 남편만 해도 여자는 아기 낳으면 생활이 완전히 틀려진다고. 남자는 여자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책임지고 벌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고요. 그리고 남녀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면 결혼식장 결정부터 집 문제, 모든 걸 자신들끼리 해결하고 시집살이라는 것 자체를 안 시켜요. 한국에서는 반반 결혼해도 갑자기 그래도 여자가 예단해야지 하고 말이 튀어나와서 결혼 파토 내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김치녀 된장녀 하면서 여혐이 너무 심해진 것 같은데 외국에서도 해줄 만한 능력 되고 그런 사람들은 여자 반반, 더치페이, 예단, 시집살이 이런 것 전혀 없이도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꾸 미국 상황을 제가 모른다고 뭐라 하는데 그럼 최근에 본 할리우드 로코 영화나 미드 에피소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자랑 남자랑 저녁 식사 데이트하고 웨이터가 영수증을 들고 올 때 그걸 남자한테 주던가요? 아니면 반반 나눠서 여자 남자한테 주던가요? 밑에 댓글 중에 더치하면 여자를 무시하는 생각이 한다고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던 싸구려 식당에 가던 무조건 결제할 때 웨이터가 남편한테 비를 주던데요. 친구들끼리 온 것 같으면 눈치껏 비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데이트하거나 사귀는 사이로 보이면 무조건 남자한테 비를 줍니다. 이것도 걔네들이 여자를 무시해서 그러는 건가요? 외국에서는 무조건 레이디 퍼스트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하죠. 그런데 다운페이를 도와주는 경우도 받고 아예 100% 사준 경우도 받고 그리고 남자가 이미 사놓은 집에 결혼하면서 여자가 들어가 같이 갚으면서 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는 시집에서 100% 집값 다 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1, 2억 주고 남자 집에서 집 해줬다는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모기지 얘기 꺼내니까 웃기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 친구들 주변에 시집살이 하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며느리 놀러 오라고 해서 가족같이 오손도손 파티하듯 초대를 하죠. 두 번째 추가, 왜 댓글에 이렇게 이슬람 문화랑 비교하는 글이 많나요? 처음에 남자들이 여혐 시작한 게 여성 인권이 높다는 북미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다 더치페이 한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왜 팸이라면서 더치페이를 안 하냐 이거였잖아요. 후진국 노예 거지 마인드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도 더치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동남아와 중국, 일본권 애들도 여기서는 안 그런다. 그런데도 여자를 김치녀, 된장녀하고 비하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게 그래 논점인 건데 갑자기 그럼 외국에서 하는 거면 다 따라해도 되는 거야? 그럼 여성인권 최악이라는 종교 문화 따라해야지 라는 댓글들이 튀어나오네요. 이거 난독증인가요? 아님 그냥 꼬인 건가요? 여성 할례 문화까지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5층짜리 빌라에 신혼집 꾸리고 산 지 1년째입니다. 저희 집은 4층이고요.
5층에는 지적장애인지 자폐증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건강이 안 좋은 아들을 둔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분은 딱 봐도 최소 30대 초반 혹은 중반 정도고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도 지속적인 쿵쿵쿵 하는 소음이나 심하게 다그치는 소리 등이 들려서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윗집도 나름대로 얼마나 힘드실까 해서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아들분이 계속 엘리베이터에 계십니다. 어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멈춰있는 엘리베이터에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는 엘리베이터면 당연히 누군가 다른 주민이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겠지만 보통 멈춰있는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는 당연히 안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이 열리면 그분이 풀린 눈으로 가만히 서 있거나 종종 쪼그려 앉아 있거나 하십니다. 그때마다 너무 놀라서 악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같이 타기도 껄끄러워서 결국 계단 이용하고요. 이게 반복되니까 저는 아예 엘리베이터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여가다가 어제 새벽 1시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뭐지 싶어 남편이 나가봤는데 그분이 초인종을 누르고 저희 집 문 앞에 또 멍하니 서 계시는 겁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시냐고 계속 물어도 대답도 없고 멍하니 계시고요. 결국 남편이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소리 지르니까 윗집에서 어머니가 내려와서 데려가셨는데 죄송하다고 하긴 하는데 영혼도 없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열받은 남편이 저희 빌라 주민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니 참아왔던 다른 주민들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계단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새벽에 벨을 누른 것도 저희 집만 당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윗집에는 주민들이 계속 어필을 하고 항의를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반응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적인 부분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조언 꼭 부탁드려요. 우리 집인데 드나들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하네요. 추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단지 비슷한 사연 들려주시고 공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전세 계약했다가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기도 싫고 당시 저희 집 매물이 급매로 저렴하게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올수리해서 자가로 들어왔는데 이웃을 살펴볼 생각은 꿈에도 못했네요. 이렇게 살면서 배워가나 봅니다. 댓글 중 있는 말씀처럼 저는 너무너무 소름 끼치지만 딱히 이렇다 할 공격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한다던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애매하고 다른 댓글 달아주신 분 조언대로 우선은 반상회라도 열어서 그 집 가족들에게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이사를 고려해봐야겠네요. 저도 나쁜 분이 아니라 아픈 분인지라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제재 조치가 마련됐으면 싶네요. 어떤 분이 말씀해주신 입법 제안도 알아보려고요. 다시 한번 지나치지 않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금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덧붙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자취를 길게 했고 유학 경험도 있어서 아주 잘한다고 할 순 없지만 부동산에 아주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금매 매물이라 해서 저희도 당연히 의심을 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전주인분들은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막아야 했던 돈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빠른 처분을 원한다 하니 부동산에서 가격을 낮춰 금매로 내놓자고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집 보러 갔을 때 아내분께서 퉁명스럽고 조금 거친 말투로 저희를 대하셔서 저희가 당황하자 남편분께서 저희에게 따로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내놓게 됐는데 아내는 사실 집 팔기를 아직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걱정 없이 계약을 했고 실제로 지난 1년간은 만족하며 거주해왔는데 이번 일은 최근 2, 3주 상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로 시간을 돌이켜도 이 상황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층분도 쭉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셨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너무 답답하네요. 어쨌든 금매 매물에 대해서는 잘 알아봐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 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